여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제 이제 지인께서 갑상샘암? 갑상샘? 예, 네, 갑상샘암 맞습니다. 그거 이제 갑상선, 갑상샘. 예, 그 암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네. 근데 5월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지금 병원 난리 났잖아요. 7월로 미뤄졌다고. 그래도 그거 이제 그나마 긴급 응급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그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의료 현장이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 대란이 3개월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좀 어려운 상황들은 일단은 가장 진짜 이건 지난번 방송 때도 변호사님께서 좀 강하게 좀 질타를 해주셨는데 이 환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이제 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지금은 어느 상황까지 됐냐면 지역의 굴지의 병원이 잘못하면 문을 닫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충남대학교 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가 좀 충남대학교 병원이 문 닫을 수도 있다고요? 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겠죠. 심각한 수준을 넘는 건데 이거는?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고요. 이제 어제 기사들이 쏟아졌고요. 내용을 보면 이제 세종병원을 지으면서 원래 좀 적자가 떠안고 있었습니다. 떠안고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이제 의료대란 직전에 이제 약간 이제 100% 넘어가는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려던 차에 이제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차입금들이 이제 막히고 지금 이제 4천억 정도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400억이 남았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4천억 쓰고 있는데 지금 잔고가 400억밖에 그렇죠. 이제 없다. 그동안 이제 세종병원 이렇게 해서 한 4천 정도 이제 마이너스 400억 3,600억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400억이 남아 있는데 이 400억으로 버틸 수 있는 거는 지금 2달 정도 좀 보고 있고요. 2달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병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 병원 관계자들도 지금 이게 백방으로 은행들 쫓아다니면서 대출을 또 알아보고 있는데 막히고 있고 정부가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거죠. 국립대병원 이러고 있으니까. 전국의 국립대병원들이 다 이제 또 사립대병원 3차 병원 특히나 이렇게 어렵긴 한데 지금 충남대병원이 특히나 위기에 몰려 있고 어제 어쨌든 뉴스에 다 나와 있는 상황들 보시면 좀 알겠지만 설마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거점 그렇죠. 병원이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병원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90%가 이제 뭐까지 샀다는 거잖아요. 4천억 중에 400억이면은. 그렇죠. 이제 한 달 인건비가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충남대병원은 병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또 큰 사업장입니다. 대전의 시민들이 일터죠. 대략 직원이 한 5천 명이 좀 넘는 거대한 사실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단순히 병원 문 닫는 것도 문제고 이 경제적인 거나 이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정부에서만 약간 조금 다들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급한 불을 끄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찾는 거에 있어서 지자체도 좀 약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대전권에서의 그 광역 의료센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책임 의료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근데 당장 뭐 의대 정원은 늘리겠다라고 정부는 계속 고수하고 있고, 그렇죠? 의료계하고 의료계는 이제 대화할 여지가 없다. 제로베이스 아니면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냥 평행선인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수가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좀 지원을 하겠다, 뭐 선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는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미 엊그제 20일로 해서 전공의들이 전국에서는 50여 명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전공이 들어와서 정상화되는 거는 기존의 체계로 가는 거는 지금 올해는 어렵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1년 동안은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공이 없는 병원을 향해서 이제 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전의 충남대병원뿐만 아니라 수면에 가서 지금 약간 누가 먼저냐,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전국적으로 3차 병원들이 위기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을 버틴다? 이거는. 아니,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버틸수록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그 폭탄은 그러면은. 저는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 부채가 이 정도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거야, 진짜. 어제 이제 비상진료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1단계, 2단계 무슨 차이인데요? 1단계는 어쨌든 제가 이제 5부분까지 아주 면밀하게 보정도 했습니다. 어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비상 단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어쨌든 뭐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무급 휴가, 휴직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뭐 수개월간의 어떤 무급 휴직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움직임이 경영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뭐 무급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병원의 본래 기능은 환자 돌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 공백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예. 이거 그 지역 경제 근로자분들 생계 미칠 수 있는 환자. 영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네. 정말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다 반성해야 돼.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다 반성해야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제목으로 제가 이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의료노조가 14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좀 가졌어요. 정부가 해법을 찾아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여전히 정부는 계속 이거에 초점을 두고 뭔가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비상체계를 잘 가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명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고, 그나마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데가 있는 거고, 이제는 도저히 못 버텨서, 좀 어려움을 직면한 데들도 이제 나타나기 지금 시작했다. 이게 잘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요? 현재? 복지부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게 잘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정말 저는 참 이게 어이가 없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만이 이렇게 관심 갖게 할 것이 아니라 좀 국회도 좀 나서고 그리고 지자체는 어쨌든 이게 뭐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지원 방안을 또 고민하고 또 어쨌든 진짜 비상 체계이기 때문에 예. 이거 그냥 그만히 놔둔다고 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 시민들에게 다 오는 것이니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충남대병원은 뭐 이 권역에서 그 충남 그리고 충북까지도 일부까지도 같이 다들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심각한 문제죠. 정치권도 정부 말고 네. 22대 국회 뭐 지금 뭐 추미애 뭐 의원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안 돼서 민주당이 그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거 되게 관심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잠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당장 일단 어떤 근거 같은 건 없어요. 사실 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없지.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권한도 없고 지자체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같이 그냥 무엇을 오히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오히려 이정훈 시장께서 아까 페이스북 그런 걸 쓰지 마시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 이 어떡하냐 우리 충남대학병원 문 닫게 생겼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뭐 국민의힘 뭐 국회의원들 정부 그리고 민주당 당선자들 이거 빨리 해결해라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그렇죠. 뭐 언발의 오줌 누기라도 뭐 대전시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라도 충남대병원 뭐 잠깐 뭐 일시적으로 뭐 깎아준다든지 뭐 그럴 돈이 어딨어요. 물로이장 만들어야 하는데. 네, 뭐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잠깐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진짜 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해야 된다. 우리가 좀 재난을 당하면 근데 지금 대안이 뭐 있어요? 대안을 좀 얘기해봐야 되는데 없잖아. 그게 제일 답답한 거 아니야? 가장 뭐 일단 당장 해야 될 거는 정부든 지자체든 어쨌든 그 차입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그거라도 좀 풀어야 된다. 그것도 해결책은 아니지.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대출이 이만큼 더 쌓였어. 그리고 이제 해결이 됐어.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손 놓고 있으면 그 불보듯 뻔하니까 결과는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네요. 최소한의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일단 의사들이 면허를 따가지고 병원을 세울 때 네. 그냥 면허 하나 가지고도 대출이 되는 직종이잖아요. 네. 아실 건데 병원이 은행들 찾아가도 우린 충남대는 돈 못 불려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권도 그만한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큰일입니다. 이거 진짜 아니, 한숨밖에 뭐- 안 나오는데요. 네. 아니 금융권도 그 부실 나중에 잘못하면은 그렇죠. 책임지고 그 사람들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배임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다 근거들이 있는 거니까. 단순히 이제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병원이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하자면은 지자체나 뭐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거지. 맞습니다. 예. 그치. 그리고 이제 그 부실 채권되면 본인들이 떠안겠다. 뭐 이런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의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시 소속, 지방 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의료원들도 지금 뭐 그 충남에 있는 의료원들 중에는 이제 체불이 되거나 뭐 위기에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임시적으로 어쨌든 지자체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보증은 서주고 그 지자체 보증으로 충남도의 보증으로 의료원이 돈을 빌리고 이런 구조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당장은 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이 1년의 계획이고 1년 동안 전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도 뭐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가면 경증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 많이 가고 1차 의료기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경영 상태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참에 개설을 한다고 하면 3차 병원을 지원하는 방향 그리고 병원들 정상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해야 되고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 과감하게 진행해야 된다. 뭐 특별 재난지역 선포하듯이 병원에도 이런 위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근거가 없으면 국회라도 나서서 이걸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진짜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목소리 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최혜병 그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네. 여사 특검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런 것들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할 건 대응하고 민생 대응할 건 대응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의료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저 지난 화요일인데 피부과 제가 진료를 항상 가는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변호사님 최근에 병원 안 가봤죠? 네. 뉴스를 통해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병원 가면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해요. 그래요. 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병원을 뭐 몇십 년 다녀서 서로 알아도 네. 신분증을 제시해야 돼요. 제시 안 하면은 건보 적용을 못 받아요. 어. 그리고 병원이 거 퉁쳐주면 과태료 물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그 말은 그럼 기존에는 약간 그런 식의 뭐랄까 안 좋은 관행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 도입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이제 돈 안 내 가지고 네. 안 내서 그거 뭐 자격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네. 병원에서 가면은 이제 그 비싸게 주고 해야 되니까 남의 주민번호 빌려가지고 치료받는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계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 자격자들에게만 하겠다. 이제 그 제도 취지는 그거예요. 근데 이해는 네, 가는데 진짜 건보료 못 내 가지고 못 낼 정도의 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의 이제 진료받을 수 있는 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분들이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대책을 좀 간구하면서 사실은 이게 시행하기 전에 좀 어떤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계도 기간 아니면 그 예고 기간을 충분히 둬서 이분들이 어떤 그런 것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정말로 생계가 어려워서 파산하거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좀 빠르게 그냥 긴급하게 진행해 버렸다. 예전에 사실은 의료보험증 다들 갖고 다녔잖아요. 하얀색, 예, 그래가지고 도장 찍고 뭐 기억하실 겁니다. 뭐 그랬었는데 뭐 이제 그렇게 취약계층은 정말 문제인데 이제 그런 거지 약간 또 외국인 그 노동자들 이렇게 어떤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어떤 건강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조금 차단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회적 약자일 수 있거든요. 병원도 못 가고 어쨌든 끙끙 앓다가 그 큰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회적 재난이고 어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챙겨야 될 책무인데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 원칙과 법과 원칙 이런 거는 네. 꼭 힘든 사람한테만 적용을 해야 하냐는 거야. 중앙로 재판관비자도 그렇고. 네, 예, 맞습니다. 참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법과 원칙을 이용하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그 정치권의 촉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사 정부
지금 우리 몇 달 동안 봤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네. 정치권이 나서서 좀 압박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 너무 뒷전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뭐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이 문제 더 이 문제는 뭐 해야 진짜 할 것 뭐 같아요. 여당 야당이 있는 게 아니고 의사 문제에 있어서 의사 인력 확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초당적인 아프면은 문제잖아요. 의사 선생님만 네. 진료 받잖아. 사실 의사들 빼고는 의사 인력 늘려야 되는 거는 모든 그 사람들이 좀 공감하는 거라. 대통령 주치의는 저기 안 한대요? 진료법을 안 한대요? 그거 해야 돼. 그래야지. 그래. 그분은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 전공의는 아닐 겁니다. 전공의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네. 큰 주제라서. 네. 그쵸. 너무 큰 주제이긴 한데, 그 보건의료노조가 집회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각 정당에 좀 그런 그. 안 그래도 응. 제가 이제 의사도 묻고 압박을 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지역에 그 국회의원 당선들 좀 만나서 이런 부분들 좀 상의를 좀 하려고 지금 긴급하게 조금 그 미팅을 좀 다 나온대요? 아, 뭐 이거 제가 뭐 이렇게 눈치를 봐. 여기 얘기를 하면 얘기할 수 되지. 없고. 왜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그 다 안 나온대요? 일단 한 분, 한 제가, 분 나- 예, 한분 한 분 나온대요?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만나기로 뭐 했어요? 제가 오라고 해서 뭐 국회에서 다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 분 누구예요? 예, 박정현 의원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정현 당선자. 당선인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 뭐 지금 아직도 그분 최고위원 하시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고위에서 발언 좀 하라고 좀. 예, 그런 압력을 것들이 넣으세요. 필요해서 네. 예, 이거는 단순히 뭐 지역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 생명과 직결된 건데. 맞습니다. 당장 문 닫게 이거는 생겼는데. 정말 그 국민적인 전 국가적인 어떤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민기자 이상호 네, 보건의료노조 사무국장과 함께 네, 문 닫게 생긴 충남대병원 이야기 해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 닫지 않게끔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